자, 3부에서는요. 어제 어떤 분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당이 주장하고 황교안이 주장하면 나중에 진짜 그런 게 되면 한국당이나 황교안이 한국 경제를 악화시켰다라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건데 그렇게 어떻게 정당이나 당 대표가 말하겠느냐. 야당이 그걸 할 수 없다. 당신이나 무책임한 개인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그걸 올린 사람이 한국당에 뭐 좀 가까운 아마 떨거지나 뭐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한국에 내려지면 문 정권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았는데 정권이 유지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딴 것도 아니고 석탄하고 정제유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았다. 뭐 중국처럼요. 국가가 뒤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국가 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중국의 기업 대부분이 국가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기업 중에 일부를 시켜가지고 북한의 밀무역을 통해서 북한 거 사주고 또 정제유 주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하다가 걸리면 아 이놈들 문제 있다고 압수수색하고 처벌하는 척하고 그래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리고 그런 부분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아예 다른 겁니다. 한국은 지금 문 정권이 미국과 더불어서 대북 정책을 공조하고 있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해왔는데 사실상 국영기업인 제철소나 발전소에 또 사실상 관치금융인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서 돈을 보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런 배들이 한국에서 지금 저것집 앞마당이냥 북한 석탄을 갖다 한국 항구에 나르고 그래 놓고는 그걸 가짜라고 해놓고는 미국이 그걸 공개하니까 수사를 갖다가 틀어막고 수사 진행을 전부 입 닫게 하고 그리고 피의자들한테 강요를 해서 강요된 진술을 얻어내고 축소하라 그러고 전부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부가 그 입을 막게 했다. 미국이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는 것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 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필요하다면 주장하고 몰고 가야 되는 것이 정치에서는 기본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면 경제가 무너져서 경제 무너지면 한국당이 책임진다? 지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서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미국이 그것 말고도 한국 경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12가지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정부가 적을 향해서 뒤에 숨어서 밀무역을 전 세계와 유엔과 동맹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도 그 핵심 주체 하나라고 하면서 뒤로는 정부가 밀무역을 해왔다면 경제 무너지기 전에 정권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는 겁니다. 황교안은 이 흙탕물에 손을 갖다가 들이미지 않고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다가 저절로 무너지면 대통령 해먹으려고 합니까? 지랄로 그런 일 없을 거니까 흙탕물 튀기는 거 걱정하면서 기족처럼 굴지 마라 그러세요. 세컨더리 보이콧 하면 황교안 무너지고 무슨 한국당 얻어맞기 전에 정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한번 보세요. 국민들 앞에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북한에 뭐 좀 줄라면 미국이 허락해달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고 미국 가서도 이번에도 그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정부가 다 해줬더라. 이게 예산 일이에요? 끌어내라 그래야죠.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그런 자를 대통령이라고 앉혀놓고 있을 겁니까? 범죄자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정부 지시대로 됐다면 밑에서 대통령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방이면 끝나버린다는데 문재인 정권 끝내자고 그리 말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끝나면 같이 썰려 나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황교안이? 나경원이? 그래서 말 똑바로 하길 바래요.
바보들도 아니고 어떻게 매사를 전부 핑계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자신들의 소심함을,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부분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놈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세컨드리 보이콧하면, 세컨드리 보이콧을 한국당이 얻어낼 수 있다면 저는 한국당의 앞잡이로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정말. 자, 지금 미국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이런 식의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회의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놀아나는 톱다운 방식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김정은은 내부 모순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이나 한국에 응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을 건데, 그냥 웅크리는 게 아니라 아마 내부 정비가 되는 대로 도발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미국의 트럼프나 국민들한테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미국이 전쟁 직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직전에서 극적으로 북한과 타협을 하게 만들 것이냐는 2017년 말 상황까지로 되돌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이 대북 석탄 정제유 밀 무역은 아마 점점 미국 조야에서도 공개되어 갈 것이고, 이 일이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 의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면 아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면요, 한 언론이 한밤중에 헬기 훈련, 한국이 무시한 오만한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새벽 시간 주택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야간 훈련을 진행해서 주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측은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 지난 15일 그저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반까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의정부시 고산동과 밀락동 일대 상공에서 진행됐는데, 자던 주민들이 헬기 소음으로 잠을 깨고 붉은 불빛을 내뿜으며 애고 없이 출현한 헬기에 불안감을 느꼈고 경찰서, 소방서에 전화가 빗발쳤다. SNS 등에도 의정부 헬기가 이렇게 검색되면서 실시간 검색에도 올랐다. 자, 국방부는 미군 평택기지에서 올라온 아파치 헬기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를 기점으로 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복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주민이 잠자리에 든 6시간 동안 이렇게 무슨 비행 훈련을 밤에 했는지 군사 기밀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의정부시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그래서 국방부와 미군이 주민들을 이렇게 고통에 떨게 했다. 캠프 스탠리 옆 마을 주민은 밤낮없이 들려오는 헬기 소음으로 하루에 70에서 100대, 적게는 20, 30대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다. 의정부 시장은 유감을 표시했고, 맥킨 주한미군 2사단장은 이 의정부 시장과의 통화를 한 뒤에 헬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사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군이 사전 연락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간 헬기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고성에 속초에 산불 났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헬기가 밤에 진화를 위해서 하나도 띄울 수가 없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사실상 화재 진화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도울 수 있는 헬기는 아마 미군 헬기밖에 없었을 건데, 미군이 한국에 와서 야간 헬기 훈련을
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야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전시 상황이 야간에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속초 고성에도 헬기를 지원했지만은 세대가 갔지요. 그런데 그때도 야간에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지 지형에 야간에 움직이는 헬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헬기는 특수 장비, 야간 뭡니까? 이 투시경이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야간에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야간 훈련을 했을 건데, 주한미군이 아직도 야간에 헬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을 참 설쳤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한미군이 야간에 헬기 훈련을 할 만큼 한미 합동훈련이 다 중단되고, 그리고 한미연합 공군훈련도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꽝총만 차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야간 헬기 훈련이라도 하고 있구나. 저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괴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방식의 북한 비핵화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하나는 비핵화의 협상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게 비핵화 목표 수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류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적을 막론하고 트럼프 김정은이 둘이서 결론을 짓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상급 대화는 사전에 준비하고 이해가 선결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만 해야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적어도 이번에는 이제 3차 미북 회담을 하려면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최대 압박 정책을 이렇게 북한에 돌아가야 된다. 그대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노이 이후로 CVID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압박이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이런 압박이 약화되어서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 2차 미북 회담을 추진한 것도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라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도 의회의 이런 기류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에도 재상정된 이 브링크 액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3차 금융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제 보다 손쉽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남발할 수 있는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고 경제적 압박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북 강경책이 지금까지 북한과의 평화, 즉 회담에 집중해온 민주당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도 최근에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재를 유지는 해야 된다면서 제재를 강화하는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발언과 의회의 지금 발언이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 의회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제재 완화 또는 해지가 요구되는데 그럴 경우 대북 압박 완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에서 고려할 가치도 없는 말이다. 그러면서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근에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나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이 제재 완화하는 것은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 국민 모두의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지금 한국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정한 제재에 대해서는 면책 유예를 받았고 김정은이 비핵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이 완화되어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재를 완전히 심하게 하지 않으면 비핵화 안 해도 그냥 이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협을 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거기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통해 뚜렷한 선의를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항상 우선이다. 그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민주당의 좌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경협을 해주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 목표를 수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한적인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절대 안 할 거니까 핵을 인정하고 감축 동결로 가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소수다. 그리고 이 소수가 제한적인 핵 보유 허용을 주장하게 되면 이 또한 굉장히 김정은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게 다수가 될 때까지 개기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 석탄에 대해서 또 정제유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미국이 더 이상 칼을 안 댄다 생각해서 이 정권은 별일 없겠지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지금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야당이나 언론이 큰 잘못이 있어요. 한때 JTBC가 박근혜 정권 때도 북한에 석탄 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왔다 갔다 한 것만 이야기하냐 하는 식으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박근혜 정권 때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가 되기 전이고 민생 목적으로 허용할 때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석탄 문제가 한참 불거질 때 북한 석탄을 쓴 남동발전입니까? 거기에다가 상을 줬지요. 표창을 해줬지요. 자, 이 남동발전을 세컨들이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청와대가 이 석탄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를 중단시켰다라는 것도 정황이 드러났고요. 자, 국정원은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정보를 2017년 10월에 인지해서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18년 10월 17일에 한참 미국의 VOA가 보도해서 수사하는 척 할 때 북한 석탄 한 수입업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석탄 반입 대금 일부를 지급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당시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덮었지요. 자, 그래서 한 석탄업자 구속된 여성이 뭐라 했습니까? 1월 9일 날 재판정에서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답을 하지 않아서 나만 구속시켰다. 그것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장은 참여 국민 재판을 청구했는데 거부됐죠. 자, 관세청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스스로 맹목으로 석탄을 일부를 취해서 그 석탄을 갖고 왔다. 북한 여러 가지 물자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중간에 도움을 주고 스스로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대신 받아서 그걸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적인 자금 지급은 없었다라고 발표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자금이 북한으로 지급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진술을 애초에 가기 전에 검찰에 했던 것을 번복하니까 검찰도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또 그 한 사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만 구속시켜서 지금 입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요, 제재 위반 문제가 다시 지금 미국의 결심에 따라서 터져 나올 수 있고 한국 정권이 여기에 관여된 것으로 이렇게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공소장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면 석탄 위장 반입 관련 공소장 내용에 보면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 석탄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했는지, 매매 대금이 북한에 전달됐는지가 공소장에 없다고 했고 검찰은 피의자들이 북측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방식으로 북한 석탄을 취득했는지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고 검찰은 공소장에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라고만 적시하고 있고 북한 석탄의 취득 경위는 알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총 8건의 위장 반입된 석탄 등이 그냥 각각 한국의 당진, 포항, 마산, 인천, 동해항으로 들어왔다고만 하고 반입 이후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의 석탄의 취득 경로, 유통 경로, 매매 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 사항이 다 빠진 것이라서 그래서 정권 자체가 검찰로 하여금 이런 엉터리 공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할 거면 검찰한테 누가 지시했겠어요? 청와대가 했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 석탄이나 정제유 밀수 밀 반출 사건의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거고. 자, 이 부분을 한국당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라고 주장을 해서 청와대가 뒤에 있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드러나거나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버리면 결국 한국 청와대의 밀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덮었던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걸 거짓말을 했으니 정부가 최소한 덮어줬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밀수를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은 곧바로 탄핵을 발의하고 이제 쫓아내자고 다 길거리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게 한국당으로 불똥이 튈까봐 겁이 나서 석탄, 정제유 등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하라 말을 못한다고요? 그렇게 간이 작으면 대한민국에서 야당하지 말고요. 광화문에 사무실이나 열어놓고 바둑이나 두세요. 황교안 씨.